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책의 8쪽입니다. 그러니까 8쪽에 이제 10번이죠. 10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뭐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X요. 7번 보시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개발할 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쪽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그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개발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 중에 하나죠.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4번 용도지역, 5번 용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입니다. 10번 문제 답 1번이고요. 11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웠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뭐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직접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맞습니다. 3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관청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완성된 문서를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완성되어 있는 문서를 각 기관에게 보내는 거죠. 각 기관에서 답변서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데 관청 내 문서 처리 이 앞부분에서는 30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모두 다 30일은 아니에요. 30일, 20일, 15일, 14일, 10일, 7일, 5일, 4일 아이고 숨 막힐 정도로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그 날짜 좀 통일시키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30일입니다. 맞고요. 4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부를 검토해서 도시군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3년 X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틀린 것 5번입니다.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돼 있는데 뭐 지금 칠판 앞에 다 이미 정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정입니다. 또 역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시작하니까 큰 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형 그러니까 입안,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 입안을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요.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원칙.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등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보시죠. 계획이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정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관청 바깥에서 그러니까 즉 주민 등이 그러니까 관청에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안할 수가 있고 제안을 받든 말든 행정청 마음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계획을 세우든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조사하고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은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이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그다음에 역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계획 은밀하게요, 시끄럽게요. 주민들이 왈왈왈 주민 대표들이 왈왈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거치고요,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결정했으면 그 내용을 발표하는데 그 관청의 도면이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사찰오도를 냅니다. 그러면 99번지 땅 주인 자기 땅 어디까지 결정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도가 나와야 내 땅 이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지도,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다른 계획과 차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차이, 지형 도면을 따로 발표해야 된다.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다. 계획 세워달라고 곧 보겠습니다만 기지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초점이 될 겁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1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죠.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구역 지정 변경, 변경의 해제도 포함되죠.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계획. 지금 여기에 용도별 그런 건 없는 거죠. 용도라고 하면 개발과 보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개발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중국서 사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전 땅을 풀어서 개발로 바꾸겠다. 그거는 큰 방향,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12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아무튼 이 용용용 입지기계정은 엄청 시험에 나온 거죠. 가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 용도구역입니다. 나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거라고요. 나번 틀렸고요. 다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요. 라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나번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답은 다음 쪽에 5번 가다라가 됩니다. 1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운데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지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깔끔하게 하자. 더 많은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다. 국가 자기가 계획 세운 건 자기가 결정해야죠.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관계된 거예요.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럭구역은 당연히 우럭장관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 그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도시 거꾸로 읽어서 누가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국가가 아니고요.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거는 아직 이제 제도만 있고 실제로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예전에 용산 개발이 있었죠. 물론 이제 자빠졌습니다만 좌초됐습니다만 용산 개발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용산보다도 더 큰 개발을 하겠다고요. 그런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용산 개발이 단군 일의 최대 개발, 그쪽 그때 P건설, S건설, L건설 그런 자랑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자빠진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개발이니까 뭐예요? 단군 일의 최대 개발보다 더 크면은 인류 일의 최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한 3동 올린다. 이제 그런 정도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4번 문제 보시면 이 5가지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계획 세웠으니까 해야죠. 동그라미 2번 도시 자연공구역은 거꾸로 읽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용도구역 규제가 엄청 세지만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서울 뺑 둘러, 대전, 광주, 부산, 그다음에 울산 뺑 둘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우리나라 대전에 그러니까 그 유성구, 그러니까 그 서구 쪽에 그러니까 3단계 택지지구 딱 한 군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특별한 곳이죠. 태안 앞바다, 완도진도 앞바다, 통영 앞바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다 한번 쳐보세요. 도시자연공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에 100개도 넘게 나옵니다. 어지간한 시군에도 10개, 20개, 30개 도시지역에 그 슬리퍼 신고, 흔히 하는 말로 쓰레빠 신고 비닐봉다리에다가 물통 하나 넣어서 김밥 하나 넣고 왔다 갔다 산책하는 모든 산들이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그건 시도지사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개발제한구역, 동그라미 4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5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럭구역. 우럭구역은 뭐 우럭장관이 한다는 건데 그거야 뭐 그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문제요. 국토교육법상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요, 기본 전제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그러니까 관청 쪽에 제한을 하고, 그게 국토계획법의 3가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개발사업 하게 해주세요. 개발구역 제한. 우리 동네 정비사업 하게 해주세요. 정비구역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국토계획법에서 3가지는 뭐였고요? 기지개, 도로 만들어주세요. 기반시설, 좋은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 2곳 빼기 짓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죠.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공업, 그러니까 유통물류형,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가 이어지게 됩니다. 15번 문제요. 입안 제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제한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제한제는 해당 도시군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XX. 행정계획이죠. 행정청에서 행정계획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가게 되니까 이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것도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일부터 45일 이내에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지개 45일, 30일 안에 대답하고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전부 일부를 부담시키는 거고요. 그 해설에 아래 있는 표에서는 국토계획법 기지개, 개발구역 제한, 정비구역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개발법, 정비법에서 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될 사항들이죠. 계속합니다. 다음에요. 지금 15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었죠. 16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뭐 도로다. 그러면 도로가 지금 현재 어떠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 검토,
그 땅에다 도로를 내도 되는지 토지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가 생겼을 때 그것에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맞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가운데 일부를 위반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권자는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맞고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 등은 도시, 농어산촌 지역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위반해야 된다. 맞습니다. 차별 대우하자는 건 아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안 본 사람들이 중개업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고생해서 공부하셔서 합격했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한 예를 들어서 녹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기반시설 53가지 중에 하나인데 도시는 콘크리트가 많으니까 돈 들이고 그 의도적으로 설치를 해서 녹지를 만들어야죠. 조그만 녹지라도 만들어야 사람들이 편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산촌은요, 방문만 열면 다 녹지인 거죠. 녹지를 따로 돈 들여서 만들 일은 아닌 거죠. 그런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맞고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윗거에서 얘기한 거 받아들이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맞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래 것이 윗 것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뭐가 진행되는 건지 그것들을 다 고려해야죠. 아까 큰 도로가 있으면 편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겨우 들어서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 다른 주거단지가 있고, 여기는 한 10층 정도면 될 만한 곳인데 나중을 생각해서요. 한 200년 뒤를 생각해서요. 거기다가 20차로를 만든다.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4번 맞고요.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X요. 누구요? 시댁이 원칙. 국가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였지만 아무튼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거리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문제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겠죠. 없던 것이 뭔가가 결정이 됐거나 도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거나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바뀌기 전에 이미 사업을 해서요. 착수를 해서 10층 건물 중에 착수를 했으니까 지금 9층까지는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9층까지는 지었고 그다음에 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착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착수가 꼭 지금 삽 한 번 된 것만이 착수가 아니잖아요. 9층까지 지은 것도 착수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5층만 짓는 땅이다라고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 이걸 썰어내요. 그러니까 5층으로 하고 4층 지어놓은 건 썰어내서 버려야 되냐고요. 아니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이미 착수했으니까 이분은 애당초 목적대로 10층까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관청에서 기초조사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착수에 걸리는 것이 4가지가 있죠. 아래 해설에 표를 보시면 표가 옆으로 4칸이죠. 그러니까 칸과 줄이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옆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에서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가시자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엑셀이나 한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몇 행, 몇 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관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칸,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가 센 곳이죠. 이미 기초조사 다 해서 어느 정도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고는 있지만 요거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달라고요.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면 500원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 국민들에게 신고하게 하는 거죠.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답 1번입니다. 18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는 없다. X요. 그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손잡고 못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아이, 엄마,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어떤 그 봉건 시대의 그런 유교적 개념만이 아니라 아니면 윗사람의 의견들을 따르는 건 여기서는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거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아래 것 세울 때 위 것이 있으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위 것이 없으면 아래 것 필요한 대로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위 것이 있든 없든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하 문제입니다. 상하 위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인 거죠.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지 뭐 위에 게 먼저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결정하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특별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5년마다 검토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이게 나와야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형도면이 나와야 내 땅 여기까지 도로로 잡혔구나. 또 도로로 잡은 땅이니까 이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밤 12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즉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그 이제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점이죠. 그래서 18번 문제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문제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뭐 다음 날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맞습니다. 3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할머니, 엄마, 애기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요. 20번.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칠판 이쪽을 보시죠. 이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큰 틀이니까 이 계획 세 가지를 전체를 다 모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맞습니다.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 계획이다. 비법정 틀렸죠?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법에 정해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첫 줄은 맞지만 비법정이 틀린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검토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검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검토죠. 그런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 법에 검토에 대한 몇 년마다 검토한다는 게 써져 있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면 그 국토부 장관이 세우는 기준, 지침에 아예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 것을 바꿔버리면 아래 것 싹 바꿔야 되죠. 엄청난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 초점인 거죠. 둘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토에 있어서는 요건 같이 이어지는 한 세트니까 둘 다 5년마다 검토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모든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요. 모든 X요.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저 산상캐는 아저씨 누구요? 신만이야가 있잖아요. 신만이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신만이야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당연 무효 XX요. 도시군 기본계획 500쪽, 800쪽짜리 책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이요. 하루에 3건, 15건 결정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무효 아닌 거죠. 해설,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다. 취소, 변경 사유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긋나더라도 그냥 가는 거죠.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러니까 그 잘못 어긋나지 않냐 취소 소송 제기했다고요. 유효하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무효 판정이 떨어지면은 그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옳은 것은 1번이었죠. 자,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뭐 거의 대부분 내용들을 다 보셨습니다. 자, 보셨고 다음 이제 책 15쪽 2장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용도지역 큰 틀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들어가도록 하시죠. 뭐 물론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뭐 첫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고 기본 전제여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론 과정이요. 그걸 최소한 지금 한 3번 정도는 보고 문제를 보시는 게 나은 거죠. 이론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는데 그러니까 10문제 풀었는데 그러면 한 8문제 틀려요. 그냥 기분 상하시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시는 게 전제로 깔리는 거죠. 그 이론으로 보신 내용들을 다지시자고요. 알고 있던 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설명드리기로 했죠.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큰 틀은 이제 전체 흐름을 잡기 위한 거고 이제 각각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가게 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전제로 깔고 가도록 하죠. 용도 지역이요. 전국 땅에 이름 붙이는 게 우리나라 땅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행위제한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 지역 하나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 그런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니까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인지 보전인지 그거를 4가지로 9가지로 21가지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용도지역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두 번째요. 지정의 특례,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특례, 특별한 경우에는 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왜요? 뻔하니까요. 누가 봐도 저 땅 농림지역 뻔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5억, 8억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죠. 다음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그러면 행위 제한은 당연히 땅에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행위 제한인데 어떤 행위 제한이냐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없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 그것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바닥은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의 각 바닥바닥들은 28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것만 올리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공장 바닥을 올릴 수는 없다고요. 또 이제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쪽 무슨 특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뭐 4가지, 9가지는 워낙 기본이니까요. 대한민국 딱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가지요. 도시지역을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3가지, 도시지역 도관농자, 그 중간 땅 관리지역입니다. 뭐에 비슷한 관리지역이라고요? 도농자에 비슷한 3가지가 있겠죠.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계생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더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제 여기에서 관청에 이제 색깔 구분이 있죠. 4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이고요. 9가지를 주로 하는데 이 9가지를 성격 따라서 세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죠. 아파트, 그러니까 상가, 공장, 이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기개발지, 주상공. 농자는 보전 땅이죠. 그다음에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녹계는 거기는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또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에는 녹관농자 하면 되죠.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21가지요. 주거지역에 전용주거지역 1, 2,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 2, 3,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죠. 전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상업지역에 근유 1중,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전1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전용공업, 독가스인 거죠. 녹지지역에 자생보, 자연이지만 콘크리트가 허용된다까지가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좀 기본 전제로 놓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5쪽이요. 2장 용도지역.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X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X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냥 도관농자만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읽으시면서도 그게 툭툭 혀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혀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내 혀에서 걸리는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틀린 거죠. 농림지역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 등등등 보전하자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3번이 맞는 거죠. 4번이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X요. 주, 상, 공, 녹 네 가지가 있는 거죠. 3번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X요.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 준이죠. 준주거지역, 주거에다가 기타 기능이 얹어지는 건데 세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고요. 2번 문제요. 용도지역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기준에 의한다. 뭐 그냥 좋은 얘기죠. 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푸근해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떠올려 봐야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세 글자 뭐고요? 전일준. 주거지역 여섯 글자 뭐고요? 전향호 1편리. 그러니까 주거지역 여섯 글자 뭐고요? 그러니까 1, 2, 3 준입니다. 그러니까 1, 2 대한민국 집 두 가지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10집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10집 식구 살고 있지만 집주인 1명 단독 소유가 되는 게 뭐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집주인 10명 그러니까 끊어 가진다고요. 구분 소유가 되는 게 공동주택인 거죠. 다음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뭐 중학생 때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노래 가끔 뭐 어느 학년 어느 몇 살 정도가 되면 뭐 하고 놀다가 또 다음 나이가 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꼭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아무튼 그런 게 흘러갑니다. 뭐 요즘도 애들 그런 노래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층 위에 2층 위에 3층 올라가서요. 옥상에 뭐 태극기가 바람에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1층 위에 2층입니다. 뭐고요? 저, 중, 고인 거죠.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지문에 그러니까 2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전향호 1편리 1, 2, 3 준이잖아요. 전용주거지역에 1, 2가 있습니다. 1, 2가 있다고요. 1, 2 두 가지요.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죠. 모든 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모든 집이 다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전용주거지역에는 모든 집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1종에는 단독주택, 2종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에도 모든 집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집은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저층, 중층, 고층인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다. 2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이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3종 저중고, 저층이죠.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1편리 맞고요. 그러니까 4번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사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은 일반입니다. 동그라미 5번 준 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이 기본이고 다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맞죠? 준 주거지역도 주거기능이 기능 중심이고 다른 기능을 보완하고요. 준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공업이 중심이고 다른 기능을 보완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다음 문제요. 3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종류 설명하는 것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준 공업지역 준입니다. 공업이 중심이고 다른 것이 얹어지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면 그건 뭐고요? 일반 공업지역이죠. 주거지역 전일준은 보셨고 공업지역에도 전일준이 있죠. 전일준 독가스가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이 일반 공업지역인 거고요. 기타 기능이 얹어지는 게 준공업지역이죠.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1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2번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심심심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 맞고요. 동그라미 3번 보전 녹지지역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중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요. 4번 일반 주거지역 전향호 1편리 편리한 주거환경 맞습니다. 5번 자연녹지지역 이름은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죠. 5번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중관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이름은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용도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 그 이름과 내용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객관식 문제니까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관리지역은 추가 설명드리면 생산관리지역은 이름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 칭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보전관리지역 역시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데 눈치학상 자연환경 보전지로 칭하여 관리하기가 곤란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두시면 여기에 녹지지역의 자생보하고 관리지역의 개생보하고가 구분이 되겠죠. 생산 녹지 생산관리 곤란관, 보전 녹지 보전관리 곤란관입니다. 곤란관이면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덩어리죠. 용도지역의 두 번째 덩어리 지정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